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는 이루지 못한 소망을 꿈꾸고 상처를 기억하고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인위적이고 거짓되게 구축하며 평생을 보낸다. 마리오 베네데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데요. 오늘은 심리학 등을 주로 다루는 스페인 온라인 잡지 원더풀 마인드에 실린 심리학자 발렌시아 사바터의 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는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평생 많은 것들을 배웠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아쉽기만 한 실수나 잘못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린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미묘한 욕망을 일깨우는 일종의 후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가능하지만 과거로 되돌아가서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에게 경고하고 조언을 속삭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타임머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학은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이 주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현재보다 과거에 더 많이 살기 때문이죠. 최고의 기회가 있는 지금, 이 순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상 향수와 정서적 고통이 깃든 시간의 단편에 살고 있는 거죠.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스카 와일드는 과거의 매력은 그것이 과거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인간의 뇌는 이런 매력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항상 과거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열쇠를 어디다 두었는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알았는지, 과거의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 등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인생은 추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가끔은 아픈 추억이 있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자신에게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미국 클램슨 대학 교수인 로빈 코왈스키 박사가 이 제안을 조사했는데요. 인간의 끈질긴 욕망에 관한 조사를 한 후 사회심리학 저널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누구나 후회한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은 후회의 무게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데 코왈스키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동의한 30세 이상의 참가자 400명에게 적용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대부분은 놓친 교육의 기회, 잘못된 결정, 낭비된 돈, 감수하지 않는 위험에 대한 조언을 원했어요. 그리고 둘째, 결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관계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요. 특히 상대와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하는 것을 말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많은 갈림길을 겪고 한 번 이상의 실수를 저질렀지만 현재의 자신을 정의하는 일련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대신 꼭 기억해야 할 사항. 누구나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아쉽고 후회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 꿈을 가로막고 덜 고무적인 목적지로 이끌었다고 느끼며 상처받죠. 분명히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과거에 느슨한 끈을 묶고 아마도 현재를 개선하고 싶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할까요? 미국 코넬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수한 것보다 기회를 놓친 것을 더 후회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 느낌은 이상적인 자아에 대한 생각을 약간 왜곡하고 현재 감히 열지 못한 많은 문들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믿게 만들죠.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음 사항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거에는 현재의 경험이 없었다. 대부분은 과거의 자신에 대해 정말 비판적입니다.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다소 충동적인 청년인 10대 버전의 당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자신에게는 현재의 지혜와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어제의 모든 실수를 통해 지금의 지식을 얻은 거니까요. 두 번째, 자신에게 더 친절해라. 현재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겠어요? 왜 모든 실수에 관해 자책하고 자신을 비난하나요? 잘못된 결정을 전부 후회한다면 자신을 무효화하고 자기 비판과 자기 경멸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연민의 눈으로 여린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더 친절하게 자신을 대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일이나 장소를 뒤돌아보지 마세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경험을 활용하며 원하는 것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타버린 종이 조각처럼 과거는 새로운 것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종종 슬픔, 원한, 후회에만 집중하고 집착합니다. 만약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다면 항상 과거를 후회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떻게 돕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이 최선이랍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과거에 갇혀 살고 있어서 현재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데요. 과거의 감정적인 상처가 당신을 끝없는 고통이 이어지는 마음속 감옥에 가두고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과거에 갇혀 사는 이들의 특징으로는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며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하지만 현재로 돌아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점입니다. 상실, 실망, 좌절된 꿈, 잊혀지지 않는 사랑, 트라우마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경험한 이들은 과거에 갇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렇게 과거에 매달리는 행동은 심리적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인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당신이 내리거나 또는 내리지 않은 모든 결정, 당신을 사로잡는 모든 두려움,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각은 과거에 기반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과거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생각하며 살게 되면 잃어버렸던 자신의 잠재력과 행복을 되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과거에 갇혀 살고 있다는 7가지 신호. 캘리포니아 대학은 노스텔지어, 즉 향수란 사실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 향수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체성을 구축한다는 사실은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향수를 느끼는 것과 과거에 갇혀 사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과거에 갇혀 산다는 것은 과거 속에 자신을 가둔다는 뜻입니다. 과거가 준 상처가 아물지 못하도록 계속 건드리며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태도를 모든 이가 항상 인식하고 있진 않아요. 사실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직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언뜻 보기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말이죠. 지금부터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7가지 신호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쁜 일에 무조건 자신을 탓한다. 죄책감은 당신을 속에서부터 먹어치우는 영원한 불만족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극복하지 못한 이들은 죄책감과 부정적인 자기인식의 무게를 늘 짊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이 무게는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도 같아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해로운 내부 대화는 끝내기도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과거에 그 사람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혼자 생각하지 않았나요? 하루 중 특히 좋았던 순간이 있었다면 즉시 과거를 회상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과거에서 현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당신을 정신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빠뜨릴 거예요. 세 번째, 변화를 두려워한다. 당신이 과거에 갇혀 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관한 심리적 및 정신적 애착이 너무 병적이어서 현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상황이든 항상 바뀌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긴급 상황이나 위협으로만 간주하면 자신이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 겁니다. 네 번째, 자존감이 낮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아직 극복하지 못한 과거 속 상처 때문입니다. 그 상처야말로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고 우울하게 만드는 근원이에요. 이 상처 때문에 자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강인한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하며 자주 실수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끄러움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과거 속 상처는 행복한 현재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극도로 복잡한 심리적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슬픔, 분노,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강렬하게 느낀다. 머리에서 지울 수 없는 과거 일 때문에 매일 슬퍼하는 것은 사람들을 종종 폭발한 듯한 분노에 차게 만들기도 해요.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기도 하는데, 이는 과거에 갇혀 사는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힘들어한다. 과거에 갇혀 사는 이들은 모든 에너지를 과거에만 쏟고 현재는 무시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좋은 연인이고 좋은 친구도 찾을 수 없게 돼요. 즉, 이러한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는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관계, 끊임없는 비난,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는 결과로 당신을 이끌 겁니다. 일곱 번째, 행복하지 않다. 원망, 실패감, 좌절감. 과거에 갇혀 산다는 것은 저항과 역경, 외로움만이 사는 아물지 않는 상처 속에서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행복은 뒤돌아보기만 하는 사람의 삶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바로 여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굳어버린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만 매달리면 새로운 시작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삶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